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1.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2월 3일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네이버를 보면서 왜 이거밖에 안 빠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었죠. 근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 같아. 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21년도 그리고 22년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만 그런 게 아니라 카카오까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관성이 있죠. 한국의 로컬 기업으로서는 거의 뭐 압도적이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20일, 22 크게 빠졌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볼게요. 이번 정부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AI 투자는, 즉 AI에 대한 부분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AI를 한국에서 무언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거, 네이버하고 뭐가 있나요? 카카오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큰 움직임 자체가 바뀐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 한 달 동안 외국인들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매도가 잡혀 있죠. 순 매도가 잡혀 있긴 하지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이버를 보자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어때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한 달 동안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매도하고 있죠. 순 매도가 잡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주식시장은 제가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조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한 달 동안 나왔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떨어지고 22평을 회복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에서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AI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미국 주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11월 달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22평 바로 회복했고, 22평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폭이 이제 다 나왔다는 게 되죠. 왜? 나스닥 자체가 22평을 회복을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왔다? AI 투자는 계속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네이버의 주가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끝났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길게 받은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여기 폭락 구간에 있었던 악성 매물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인데, 그 악성 매물을 받아내는 시간이 6월달 신고가 이후에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왜 그럴까요? 너무 크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빠졌었던 원흉이 카카오의 IPO입니다. IPO. 그쵸? 카카오가, 아니 사실상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그래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쪼개요? 이거 그대로 내비뒀으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니라 카카오 자전거, 뭐 카카오 킥보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 이거 다 상장할 기세예요. 가공 자본이 계속 발생하죠. 이렇다 보니까 카카오를 포함해서 IPO를 할 수 있는 것, 자회사들의 IPO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죠. 근데 6월 달을 기점으로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강한 움직임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 붙어버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요거라고요. 요거. 앞으로는 IPO를 주주 가치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IPO는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초읽기 들어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다크호스는 이런 것들 그냥 빼고 보세요.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큰 장점이 내가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달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줄이는 겁니다. 수수료를.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데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소진이 되죠. 그래서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하던데, 그 헛소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금 달러가, 그쵸? 여기 보는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때문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망발을 하던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건 달러였을 때 이런 거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그리고 탈중앙화가 목적인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원화로 바꾼 내 계좌에 이 스테이블 코인 요걸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쓸 겁니다. 즉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느냐? 자, 한국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GPU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GPU는 지금 미국에서 쓸어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GPU는 넘쳐나는데 전기가 부족해. 근데 중국은 GPU가 없고 전기가 넘쳐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한국은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 GPU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풀린 겁니다. 언제? 10월 말을 지나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게 네이버가 또는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를 그렇다고 안 만들까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유일하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반영시키고 있는 게 어디냐? 로보스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라고. 이게 뭐예요? 피지컬 AI 쪽이라고요. 네이버도 로봇 산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주가 좋을 거야. 최애 바닥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으세요. 로보티즈 마찬가지, 로보스타 마찬가지. 근데 이런 부분들 확인이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여기라고요. 이걸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태성입니다. 태성 요즘에 주가 엄청 좋죠? 수익 구간 따지면 어때요? 50%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리고 로봇주 이야기를 드렸죠? 로보스타 어때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수익 구간 어때요? 57%. 로보티즈는 100%가 넘습니다. 신고가 구간에 매수, 매도 구간 잡았죠? 101%, 11월 7일. 이렇게 터진다고. 다음 차례는 어딜까? 순환매,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가 돕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큰 배경이 중요한 거고 큰 배경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네이버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끝난 건 6월달이고요. 6월달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게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기간 조정의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즉 네이버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언제 살래? 요걸 보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뭐 악재가 있다. 뭐 두나무 인수했는데 뭐 코인 지금 안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그냥 싹 다 무시하시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나 문제화돼서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실시간 타점 잡아야 된다 그랬죠?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자 12월 3일 장 마감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면 반도체 가장 중요하죠. 네이버는 제가 AI 관련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조건 주도 섹터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따 이야기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코스피 강세 마감, 삼성전자 1% 강세, 하이닉스 소폭 약세. 삼성전자는 22평 안착했다. 하이닉스 22평 수렴했다.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시장에 대한 조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네이버에 대한 조정도 시장으로 인해서 찍어 눌러질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악재, 문제화되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거. 21년도 하락했었던, 22년도 하락했었던 그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반등 확인되는 쪽쪽 매수 구간을 잡으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답안지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앞단에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2월 3일 기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 구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실시간 타점 실제로 공유를 했죠. 이따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단 중요한 건 요 내용입니다. 로봇
AI 관련주 모두 신고가 종목들로 시장 조정 구간의 순환매 돌고 있다. 다음 타자는 어딜까요? 네이버입니다. 많이 내린 종목군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난 종목군들만 시세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밑에 보면 미증시 쉬어갈 때 약간 주춤할 수 있다. 미증시가 최근에 너무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보유는 하되 매수는 반등 확인될 때만 하면 된다. 단 주도주만.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 네이버는 뭐? AI 관련주. 당연히 네이버에 대한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현재 주도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화면이죠. 무조건 신고가에 공략을 하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먼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네이버 자회사죠. NHNKCP 어때요? 20.4% 하루 걸렸습니다. 신고가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수 20% 이렇게 터진다고요. 아까 전에 로봇주들 뭐 로봇스타 다시 한번 보더라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계속 수익 구간 나오죠? 57% 다시 매수 구간이 이번 주 중에 잡힙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하겠죠. 자, 그러면 11월 달에 시장 조정이 있었는데 펩트론과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이렇게 나온다. 수익 구간 어때요? 29%. 그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은 철저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이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제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3% 상승 5%까지 높여 잡으세요.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이런 내용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가 반등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네이버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항상 조정을 줍니다. 펩트론 같은 거 그냥 올라갈 것 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 가서도. 근데 조정을 주잖아요. 네이버, NHN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올라갔을 때 NHN 똑같이 올라갔고 NHN KCP 같은 거 다시 올라옵니다. 즉 네이버는 지금 시세 임박한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NHN KCP도 네이버 시세가 나올 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까지 함께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